예, 우리가 연말정산, 직장인 연말정산 할 때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장인이 이제 세금을 갖다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내가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했다. 그때는 A사에서 받을 것이냐, B사에서 받을 것이냐, 이런 또 조금 고민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례 위주로, 자, 사례 위주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게 법에서 정한 정식 명칭입니다. 법은 여기에 있고요. 예.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상당히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대원칙을 설명드릴게요. 대원칙입니다. 감면 열차는 한 번 달리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이게 감면 열차입니다. 내가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면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A사에 내가 입사를 해가지고 이때 감면 요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부터 A사 최초 입사일부터 감면 신청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감면 신청을 하면요. 5년간 무조건 달린다. 만약 청년이라면 5년 아닙니까? 5년간 무조건 달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사 입사해서 내가 신청을 받다가 1년 만에 A사를 그만두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B사에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또는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죠. B사에 입사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5년간을 무조건 달린다. 오케이, 그건 알겠다. 그러면 B 퇴사했을 때 일단은 스톱시키자. 이때 1년 스톱시키고 나머지 4년을 갖다가 B 입사 시점부터 또 남아있는 4년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A사에서 감면을 신청했다면은 이때는 감면 열차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무조건 5년을 달리는 겁니다. 달리면서 중도에 B사 또는 A 재입사한 요 근무 기간이 걸쳐 있다. 그럼 이것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열차가 무조건 달립니다. 달리면서 승객들이 한번 타고 열차가 달리죠. 그러면은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내가 놀고 있을 때도 열차는 달리는 거고요.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열차는 달리고 있어요. 달리면서 이때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이때도 요 기간만큼은 감면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은 최초 감면은 잘 받자. 신중하게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만약 소득이 별로 크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스톱, 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에요. 받지 않고 다른 회사에 내가 경력을 쌓아가지고 월급이 오른 상태에서 이때부터 받겠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한 번 신청하면은 무조건 5년 동안 달린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감면 열차는 이제 다른 회사에 내가 갔다. 그러면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A사에 입사해서 내가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무조건 5년을 달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B사 입사할 때도 내가 청년이라면 34세 이하다. 그럼 요건을 충족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새롭게 이제 5년 동안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A사, B사 모두 감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은 이때부터 5년 동안 달리면서 받아도 되고 이때는 받지 않고 이때부터 새롭게 5년을 받아도 된다. 즉 세금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 유리하겠죠. 이때는 신입이라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감면도 1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때는 이제 경력직이라서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연말정산 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 신청해가지고 100만 원 감면 받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신청을 해버렸다면 이거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달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회사에 퇴사했다가 다시 재입사 이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이때 정식으로 A사에서 퇴사를 하고 정식으로 재입사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같은 회사지만은 아까 B 회사처럼 다른 회사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청을 해도 되고 이때 만약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은 A 재입사한 이 시점에서 별도 회사로 봐가지고 이때부터 신청을 해도 되고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감면을 신청하면은 5년 동안 달린다. 이때 신청을 안 하고 이때는 신청하겠다.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이때 달리면 된다. 즉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회사가 바뀌었을 때는 언제든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A사에 입사했을 때는 내가 32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청년을 보고 있어요. 청년은 34세까지 아닙니까? 따라서 A사에서는 나이 요건을 충족했죠. 따라서 A사에서 5년 동안 쭉 달리면 되겠죠. 자, 이때 신청을 해서 5년 동안 달립니다. 쭉 달리는데 B사에서 입사를 또 했네요. 퇴사하고 입사하고 이때 입사할 시점에는 35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35세이기 때문에 만약 이때 신청을 안 하고 이때 신청을 하겠다. 한번 눌러보시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B사에서 입사해가지고 최초로 신청하려니까 이미 나이가 34세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B사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A사에서 신청해가지고 5년 동안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5년 동안 달리면서 B사의 요 기간 있죠. 요 입사한 요 기간, 5년 안에 들어온 요 기간, 이것도 받을 수 있자 그랬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35세라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자, 한번 이때 달리기 시작한 감면 열차는 32세 열차입니다. 35세가 아니에요. 32세 열차라는 타이틀을 달고 5년 동안 달리기 때문에 이때는 볼 필요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이때 요 조건을 그대로 달고 이 맨 앞에 32세라는 그런 열차가 이제 5년 동안 달린다. 따라서 이때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A사에 있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을 안 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본인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B사로 이직을 했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죠. 자, A 입사할 때 28세입니다. 그런데 감면 신청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B사로 다시 갔네요. B사 33세입니다. 청년이죠. 그러면 이때 신청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판단을 해보니까 B사는 원래 별로 연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세금이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내가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다시 소급해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때 경정 청구를 하면 돼요. 이때 내가 연말정산한 걸 갖다가 다시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홈택스 로그인 해가지고 그때 다시 신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A사에 여기서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다시 경정 청구로 옛날 걸 다시 돌려받는 거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이제 B사에서 신청을 하려니까 나이 요건 아까 봤던 거죠. 나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자, 눌러주시죠. 자, 그럼 이 사람은 할 수 없죠. 이때는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A사 아까는 말이죠. 선택이 가능했지만은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정 청구로 환급이 가능하니까 본인이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입니다. 내가 A 개인 사업장에 있을 때 내가 32세 그때 5년 신청을 했어요. 감면을 쭉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말이죠. 사장이 법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실체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한 시점이 이 정도 된다. 5년 사이에. 그럼 이것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가능하죠. 실체는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도 얼마든지 연속성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감면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는데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직은 우리가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한번 눌러보시죠. 예, 적용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그죠? 일용직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 정규직으로 이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정규직이 됐어요. 그러면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시점이 A사의 최초 입사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일을 입사일로 해가지고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때부터 5년을 달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정규직 계약한 이 시점에서 청년이라면 34세 나이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됩니다. 충족해야 돼요. 이때부터 최초 입사로 보기 때문에 이때 나이 요건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정규직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때부터 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뒤에 있는 감면 열차는 한 번 달리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이 대원칙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은 월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90% 감면을 받아도 감면되는 그런 세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크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9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조건 우리가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걸 한번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감면 열차는 한 번 달리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